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할 건데, 절대부등식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절대부등식은, 무조건 부등호가 성립하는 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예전에 항등식 공부했었던 적 있었죠. 항등식은 어떤 거였죠?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항상 부등호가 일정한 방향으로 성립한다면 이 부등식을 우리가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절대부등식을 공부할 때는 절대 외우려고 하지보다는 교과서를 펴놓고 그 내용이 진행하는 방식을 조금 어렵지만 쭉 이해를 해야 돼요. 교과서의 증명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과서의 증명이 진행되는 방식과 이것이 왜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되고 진행이 되는지를 읽어가면서 이해를 해줘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정말 이해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따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고 있어요. 자, 먼저 절대부등식에 가장 잘 알려진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리고 나서 그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에 대해서 증명해 볼 거예요. 산술평균은 흔히 학교 시험 보고 나서 평균 낼 때처럼 합의 평균을 얘기를 하는 거고, 기하평균은 곱에 대한 평균을 이야기하는 거고, 조합평균은 역수의 산술평균의 역수라고 하여 얘는 나중에 2학년쯤에 가면 나중에 다룰 수 있고, 여기서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 대한 이야기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술평균은 n개의 수의 합을 그 개수로 나눈 값을 뜻합니다. A와 B의 산술평균이다 라고 하면 A와 B를 더해서 반 나누는 거가 되겠죠. 만약에 A와 B와 C의 세 개를 산술평균을 낸다 라고 하면 그렇죠. A, B, C를 다 더한 값에다가 그것을 개수만큼 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봤을 때 A와 B를 더한 값을 그대로 나눠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평균이다 라고 일상생활에선 주로 쓰죠. 평균이다 라고. 시험 점수의 평균은 얼마고, 우리 반 시험 점수의 평균은 얼마고. 그렇죠. 그럴 때 많이 쓰죠. 하지만 그거 말고도 자료를 나타내는, 특징을 나타내는 값들은 최빈값이나 중간값 같은 값들도 배우긴 했었어요. 산술평균을 제일 많이 쓰기는 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기하평균을 한번 봅시다. 기하평균은 정말로 기하랑 관계가 있는 평균이에요. 자, A와 B의 직사각형이 있는데 그 넓이와 같은 정사각형을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것의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기하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트 AB라고 하고, 보통 무리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하평균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아무래도 그 고대 그리스쯤에서 무리수를 수로 인정하지 않았던 때 이렇게 평균 기하적인 의미만 갖고 있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비율을 나타내는 자료값, 그러니까 곱하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나타내는 증가 감소를 하는 그러한 자료값들, 물가 상승률이나 뭐 펀드 수익률, 채권 수익률,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실제로 필요할 수 있는 평균이 이 기하평균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두 평균값들이 어느 쪽이 더 큰 값인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부등식의 증명은 비교 대상인 두 수의 차가 0보다 큰지 아닌지로 증명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니까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산술평균에서 기하평균을 빼서 이것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크게 나오지? 다시 치우고, 미안합니다. 자, 얘를 일단 통분을 해주죠.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루트 AB. 얘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루트의 AB. 여기 부분이 루트 A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도 루트 B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얘는 루트 A와 루트 B를 제곱을 한 것과 같겠구나. 루트 A에서 루트 B를 빼서 그거의 제곱한 값이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수에서 어떤 수를 뺐을 때 그거를 제곱을 하면 가장 작은 값은 어떻게 되죠? 가장 작은 값. 그렇죠. 어떤 수의 제곱은 0보다 같거나 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0보다 같거나 크게 될 것이고 그것을 2로 나눴어도 마찬가지로 0보다 크거나 같겠지요.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네,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루트 ab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꿔요? 그렇죠. 이렇게 이항을 해주면 이렇게 될 것이고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자주 쓰이는 거는 a 플러스 b는 2 루트 ab이다.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는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 숨어 있어요. 임의의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가지고 아이디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잘 보시면 a를 루트 a의 제곱으로 썼어요. 요 부분. 요 부분이 요 부분처럼 요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제곱으로 쓴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예요? 그렇죠. A가 양수여야 된다는 거죠. A가 음수라는 것 자체가 허수가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자, B도 마찬가지 양수여야 되겠죠. 그래서 두 양수에서만 우리가 이걸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호가 생길 때는 반드시 체크해 줘야 돼요. 우리가 등호가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등호일 때. 그렇죠. 여기서는 등호가 되는 조건은 어떤 걸까요? 네, 루트 A와 루트 B가 같을 때, 다시 말해서 즉 A와 B가 같을 때 등호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허접한 손글씨는 이제 지웠고 다시 한번 식을 이렇게 활자체로 나타내 봤어요. 이제 이 상황이 진행되는 이야기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얘를 A를 A로 보지 않고 루트 A의 제곱으로 봤고 그거를 완전 제곱의 형태로 봐서 전체를 제곱의 형태로 냈더니 전체 제곱은 0보다 같거나 크더라. 그래서 항상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는 더 같거나 크더라. 같을 때는 어떻게 된다? 예, 같을 때 조건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두 개가 숫자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더라. 여기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도형을 이용한 증명 방법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 부분을 A라고 하고요. 지름의 양쪽 끝을 B와 C라고 해볼게요. 원의 중심은 O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A와 B로 잘린 이 부분을 D라고 해볼게요. 지름을 양 끝으로 하는 삼각형의 다른 하나가 원 위에 존재한다면 우리가 여기는 항상 직각 삼각형이 되더라 라는 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접해봤어요. 그쵸? 그래서 직각 삼각형 ABC를 보시면 ABD와 그 다음에
그 CAD, ABD와 CAD는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요각이 요각이 되고 이 각이 요각이 돼서 그쵸? 요각이 돼서 우리는 닮음이 됐고요. 삼각형 A, B, D와 삼각형 C, A, D는 닮음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분 BD와 선분 BD와 선분 DA 그것은 AD와 DC와 같겠죠. AD와 DC와 같겠죠. DA나 AD는 같은 선분이죠. 그러니까 네 안쪽과 바깥쪽을 각각 곱해준다면 DA의 제곱은 BD 곱하기 DC가 될 거예요. BD는 뭐예요? BD는 그렇죠. A고 그 다음 DC는 B죠. A 곱하기 B가 되는 거예요. 자, AD, DA 다시 말해서 요 선분의 길이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루트 AB가 되더라. 되셨나요? 자, 그려놓고 봅시다. 여기를 이제 지워볼게요. 자, 여기 파란색은 보시면 이 파란색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보시면 파란색 삼각형은 여기가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요 길이가 전부 다 같은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A와 B를 더해서 반 나눈 값 이게 반지름인 R이 될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 2분의 A 플러스 B라는 것과 또 여기 루트 AB라는 게 어떻게 되나요? 가장 최대가 되는 높이가 최대가 이 길이가 삼각형이 움직이면서 점점 높이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같아지는 시점이 여기가 되겠죠. 항상 같거나 큰 관계가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실제로 그림상에서도 우리가 맞춰서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증명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이 그림만 기억을 하신다면. 자꾸 그래프가 어느 한 방향이 자꾸 헷갈릴 때가 있어요. 헷갈리지 마시고 요 그림을 기억하시고 산술 평균이 반지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얘가 가장 최대인 높이구나 정도 기억을 하신다면 절대 헷갈릴 일은 없을 거예요. 자, 교과서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교과서의 문제 7번. AB가 실수일 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A와 B를 각각 절대값을 씌워놨죠. 그렇다는 얘기는 두 개는 각각 양수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수인데 전부 다 지금 절대값을 씌워놓으니까 전부 다 양수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양변 양수니까 양변을 제곱을 하더라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겠지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3과 2가 있어요. 3과 2가 있는데 3과 2가 있을 때 각각을 제곱을 하더라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가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음수라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다. 그렇다면은 부등호 방향은 이렇잖아요. 그쵸? 제곱했을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각각을 양수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곱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양변을 제곱을 한 다음에 한쪽에서 한쪽을 빼가지고 얘가 성립하는지 보면 되겠네요. 해볼까요? 자, 절대값 A와 절대값 B의 제곱에서 A 더하기 B의 절대값의 제곱을 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면 되겠네요. 얘가 0보다 같거나 크게 되면 얘가 이항한 값이 그렇죠.
이 값이 0보다 같거나 크게 되면 이 전체 값이 이게 이항을 하게 되면 이 식을 만족하는 것과 같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지고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자. 자, A의 절대값의 제곱, 그 다음 B의 절대값의 제곱 2배의 그렇죠. AB 마이너스 뒤에 거는 그냥 제곱인 거 같죠? A제곱 2AB B의 제곱. 자, A 절대값의 제곱은 A제곱이고 B의 절대값의 제곱은 B의 제곱이 되고 자, 2의 AB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B제곱 A제곱 지워지고 B제곱 지워지게 되죠. 자, 그러면 정리하면 2배 AB AB 마이너스 AB의 절대값 한 거에서 일반 AB를 빼주면 되겠죠. 그런데 어떤 수에서 어떤 수든지 간에 상관없이 어떤 A값의 절대값과 A값은 같거나 그쵸? 양수라면 같거나 아니면 절대값 있는 쪽이 더 크겠죠. A가 음수라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이 양수면 두 개 값이 같을 것이고 이 부분이 음수라면 얘가 더 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0보다 같거나 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A의 절대값과 B의 절대값의 합은 A와 B의 합한 값의 절대값보다는 같거나 크다.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지 한번 봅시다. 등호는 그렇죠. A, B가 0보다 같거나 같을 때, 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거는 꼭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고요. 여기서 가장 기본 조건은 어떻다? A와 B가 항상 그 양수여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쵸. 두 개를 곱했을 때 어떤 K가 일정한 값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 아, 산술 기하로 풀어야겠구나. 또는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오냐면 A 플러스 A분의 1. A는 양수일 때. 요런 형태의 꼴이면 아, 산술 기하를 해서 2배 A와 A분의 1을 이렇게 곱했을 때 아, 얘는 2보다 같거나 크겠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요런 부분을 생각해낼 때 산술 기하를 당연하게 써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건들을 잘 숨겨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문제 사이에 숨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양수라면 산술 기하를 가지고 최소값을 구하거나 아니면 최대값을 구해내는 어떤 문제들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저번 시간에 EBS 강좌에서 가져왔을 때 보니까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 부분 빠진 부분만 조금 새로 녹음을 했어요. 목소리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지만 이해하시고 열심히 해보시고 질문은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